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제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리플이 패소하고 싶어도 패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법원에서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SEC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하필 같은 날 SEC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 하나가 또 다른 관심사이자 논쟁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해달라는 존 디튼 변호사의 요구에 반대한다라는 자신들의 입장문을 봉인해달라, 비밀로 해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존 디튼 변호사 등 XRP 홀더들을 열받게 만든 것은 SEC 측의 전문가인 패트릭 두디라는 양반이 XRP 홀더들은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고 미래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 투자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디튼 변호사는 패트릭 두디라는 양반이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를 하지 않고 법정 증언을 한 것이 확실하다라면서 XRP 홀더들 67,000명의 XRP 홀더들을 대신해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제3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홀더들의 입장을 제출하고 싶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EC는 자신들이 존 디튼 변호사의 아미커스 브리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 내용을 비밀로 봉인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반대 의견 내용이 존 디튼 변호사에게 제공되기 전에 왜 반대하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특히 SEC 측의 전문가 증인인 패트릭 두디의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기밀로 유지해달라,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참 촌극은 촌극인 게 XRP 홀더들이 깡패들도 아니고 대체 무슨 언급을 했길래 자기들이 낸 반대 의견조차 공개되는 걸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SEC는 이번 법정 컨퍼런스 콜에서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냥 귀 닫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밝힌 윌리엄 힌먼의 발언이 과연 어디까지가 개인의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SEC의 견해인지를 다 공개해서 따져보자라는 사라 네폰 판사의 요구에는 아예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들이 대체 왜 소송을 낸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플 소송의 핵심적인 맥락을 분석해본 뒤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SEC가 새롭게 벌이고 있는 뻘짓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미커스 브리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미커스 브리프는 소송에서 제3자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원은 XRP 홀더들이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법정 조언자, 그러니까 아미시 큐리에로서 법정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XRP 홀더들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직접 증언은 못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를 열받게 만든 것은 SEC 측의 전문가 패트릭 두디라는 양반입니다. 그는 XRP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고 추후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XRP는 그래서 증권이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 존 디튼 변호사는 그는 분명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고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척이나 열받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세계 67,000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EC는 XRP 홀더들의 아미시 큐리의 허가 요청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하필 이게 데드라인이 6월 7일이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존 디튼 관련 반대 입장문을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하필 법정에서 오프라인 컨퍼런스 콜이 열린 날과 겹쳤던 겁니다.
어쨌든 SAC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 건지 법원도 절차적으로 오케이를 한 것을 놓고도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들고 나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SAC의 뻘짓 내지는 우기기 스탠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이번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SAC는 존 디튼 변호사의 아미커스 브리프 제출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해당 입장문의 내용을 기밀로 해달라고 법원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SAC가 반대 입장문을 내면 이건 당사자인 존 디튼 변호사에게도 사본이 전달되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반대 입장과 그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 실소하게 만드는 것은 왜 자신들의 반대 입장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들입니다. SAC는 우선 패트릭 두디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면 새로운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존 디튼 변호사 등은 소송에 직접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게 다소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또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실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SAC는 그러면서 더 웃긴 멘트를 시전했는데 자신들의 반대 입장 내용이 공개되면 SAC 측 입장을 증언한 패트릭 두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XRP 홀더들이 두디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존 디튼 변호사도 기가 찼는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XRP 홀더가 어떤 방식으로든 두디에게 연락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세기의 크립토 재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리플 SEC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SEC가 가진 패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이번에 법정에서 열린 오프라인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사라네뻔 판사의 예리한 질문이 야속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빈약한 논리가 답답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네뻔 판사가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힘먼 스피치가 어디까지가 개인의 의견이고 어디서부터가 SEC의 견해인 것이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SAC는 그게 설사 힘먼의 개인적인 견해였다라고 해도 그 연설 내용 자체가 SAC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SAC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다소 억지스러운 답변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얘들 설마 했는데 진짜 논리고 계획이고 다 없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을 검토한 뒤에 과연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이 SAC의 주장대로 기밀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리플의 주장대로 다 공개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당연히 어렵겠지만 네뻔 판사의 멘트가 어느 정도 힌트로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뻔 판사는 SAC의 주장처럼 힘먼 스피치가 법적 조언을 받은 SAC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단순한 메시지에 해당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적어도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가 돼야 합니다. 특히 이미 법원은 힘먼 스피치는 정무기관 기밀보호특권 DPP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SAC가 그래도 공개 못한다 이렇게 개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SEC가 개기다가 이게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라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새로운 논리를 펼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 이 하루 동안 펼쳐진 상황들만 놓고 봐도 지금 SEC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감추고 비밀로 하려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법원과 리플 측은 가능한 모든 것을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보자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정반대 스탠스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이번 소송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자면 리플이 SEC를 향해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또 한결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등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건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DPP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만큼 SEC가 특별히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측의 주장, 전문가 증언에 대해서 어떤 걸 증거로 채택할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은 8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2달 반 정도 양측의 흥미진진한 상황, 더 정확히는 한결같은 SEC의 뻘짓을 추가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약식재판 브리핑이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원래 SEC는 12월 20일까지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더 끌고 싶어 했지만 법원이 리플 측의 소송 조기 종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서 한 달 정도 앞당겨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빠르면 한 달 전후, 늦을 경우에는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법원의 검토 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빠르면 12월 말에 최종 판결, 늦으면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판결 일정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홀더들 입장에서는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리플의 승소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기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시기적으로 절묘한 게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자산을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보고 규제 권한을 CFTC가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일부 증권으로 판명되는 디지털 자산만 SEC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어떤 걸 상품으로 보고 어떤 걸 증권으로 볼지 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 결국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결정하게 될 이번 소송의 결과가 직접적인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내년쯤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쯤에 XRP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정이 되면서 어떤 것을 상품으로 보고 어떤 것을 증권으로 볼지 그 기준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과 XRP 소송 결과 이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더리움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XRP가 증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경우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갈래를 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문제가 잇따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증권과 비증권 여부를 따질 때 SEC가 ICO 진행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ICO를 진행했고 XRP는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런 걸 또 기준으로 하면 SEC의 기준에서도 XRP가 비증권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법원 입장에서도 XRP의 증권성을 대충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주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이번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보자 이런 입장을 법원이 견지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EC는 지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덜컥 소송부터 내놓는 바람에 이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충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회성 소송을 통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다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약식재판 정식 브리핑이 시작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리플이 지고 싶어도 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XRP가 행여 혹여 만약에라도 증권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해도 규제권 자체가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XRP의 불법성이 강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설령 증권으로 판명되면 증권으로서 제대로 된 규제를 받는 첫 번째 토큰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나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마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리플 측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긴 해야겠지만 이전처럼 그러니까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 발의되기 전의 상황처럼 리플이 패소하면 암호화폐 규제권 전반을 SEC가 갖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CFTC를 규제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단기적인 시세 하락은 있겠지만 XRP나 리플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세를 회복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바라보자라면 이렇다는 거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리플이 패소를 원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마무리가 되려면 아직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XRP 홀더들의 긴장감 넘치는 상황, 그 시간 좀 더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XRP는 함부로 신규 진입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XRP의 특성 면밀히 검토하신 뒤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